나왔습니다. 반갑고요. 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애터미 정보를 받았어요. 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굉장히 바뀌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 전직은 그 조선소 목포 부근에 있죠.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거기서 협력업체를 운영을 했었고요. 협력업체 한 17년,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남는 것은 건강 악화, 그리고 신용 불량, 기타 등등. 여러분들 볼 때 뭐 협력업체 대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월말만 되면 은행에 가서 사증하는 게 대표들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퇴근해서 월급 받고 퇴근하는 그 직원들의 뒷모습이 어쩔 때는 너무너무나 부러웠던 적도 많아요. 벌 때는 벌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 회사를 정리할 때 임박하니까 아파트 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 전월세로 전략하고 저는 제 카드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제 누뚱이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걔를 이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애를 키우려면 내가 최소한 대학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줘야 되는데, 이 아이의 대학까지 나이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제가 70이 넘더라고요. 70이 넘어서, 그런 어떤 그 아빠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어요. 아빠 우울증을 이렇게 앓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는데 저는 애터미 정보를 그때 그 시기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처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별의별 정보가 다 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굉장히 화가 났고 저는 오승현 총장님한테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짜증스러워서 거절도 많이 했었고 그분이 몇 번 저한테 그냥 거절당하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으로 한번 찾아오시겠다 해서 집으로 한번 찾아오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극구 반대했죠. 오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아내가 잘 안 하던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오 총장님 오시니까. 그래서 오 총장님이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하다가, 그날 뭔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으면 안 왔을 텐데, 그때 스타마스터님이셨는데, 저 같은 삐약이가 뭐라고, 세 번 가까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어, 총장님의 수입 어떤 것을 보게 됐고, 그때 오승현 총장님이 한 4년 정도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다단계인데, 이렇게 월급 같은 수입이 보장될 수 있을까? 저의 목표는 우리 딸을 위해서 한 500 정도만 벌었으면 쓰겠다가 목표였는데, 총장님이 그때 그 스타마스터 하실 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한 4년 정도. 그 기간 때 여자의 몸으로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계속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월급처럼 들어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내의 거절, 반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머릿속에서 뭐냐면 지금 내 형편으로서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네라는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카드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 은행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입장, 이거는 노력만 하면 된다네라는 그 말에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허락을 하고 말았어요. 내 마음은. 근데 오 총장님은 자꾸 제 아내를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아내를 욕심이 아내한테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아주 그 극구 반대고, 그때는, 지금은 좀 빠졌지만 그때는 좀 저팔계 같은 몸매를 지니고 있었고, 밀거리를 들고 있으니까 아마 오승현 총장님이 좀 무서웠을 거예요. 끝내 못하고 이제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2013년도 6월 13일 수요일 날 제가 잊지 않습니다. 첫 출근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출근할 장소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출근할 곳도 없어서 그냥 공원 같은데 방황도 많이 하고요. 갈 곳이 없어서 이마트, 롯데마트를 전전하고
아내가 반대하니까 뭐 제가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겠죠. 뭐 늦둥이가 이제 그때 3살 무렵인데, 2살, 3살 무렵인데, 애나 보지, 뭐 나라를 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밖에만 나가냐는 그런 핀잔 속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늦게 결혼해서 아들 첫애도 어렸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가 시작할 무렵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이 애터미를 하게 되면 수입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애엄마 굳이 앉혀놓고 네 늦둥이까지, 염색약 발라주려고. 어, 염색 안 해? 그래, 염색 할게요. 어, 해야지. 머리가 그렇게 산발을 해가지고. 사장님, 노숙자지. 사장님 지금 강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사님.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애들하고 앉혀놓고 한 말이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아빠가 일을 시작하면 1년 동안 돈은 못 벌 텐데 미안하지만 아들 너 학원 다닌 거 다 끊자. 그리고 대신 네가 직장이 필요 없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아빠가 돼줄게. 그리고 너가 그 약속을 지켜주고 너가 나름대로 잘 자라준다면 1년 후에 아빠하고 외국 여행을 가자. 그게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아들하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돈 있어서 외국 여행 갈 수가 있겠어요? 국장 가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못 박아서 1년 후에 아빠하고 꼭 애국여행 가는 거야라는 그 약속을 했었고요. 어, 그 꼬맹이한테는 너 깎아야지 조금씩 먹어. 그리고 아내한테는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좋다. 다단계 하려면 해라. 하는데 월 200씩은 갖다 주고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 하면 첫 달에 200 벌 수 있나요? 300 정도 벌어야 200 갖다 주는데, 그래서 저는 빚을 냈어요.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매월 300만 원씩 빚을 내는 사람이 됐어.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빚만 1000만 원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회장님 맨정시로 돌아가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내 맨정시로 딱 돌아오는데, 빚이 1000만 원이야? 지금 내 수입은 이제 25만, 30만 원 선 됐나 봐. 한 3개월 만에. 그러면서 제가 제한테 정보를 주신 오승현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님, 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 1000만 원 빚만 졌네요.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터미를 내가 가장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말려주세요.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수연 총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욱더 도와주지 못한 제 탓입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사장님이 갖고 갈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라는 다시의 어떤 길라잡이가 돼주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청바지, 티 입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조선소에만 입다 보니까 정장이 있을 리가 없죠. 뭐, 애경사 때 한 번 입는 정장, 거기 때도 되게 그 회사 작업복을 입고 갔었던 것 같아요. 애경사 때도.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저희 형님한테 가서 양복, 헌 양복들, 와이셔츠들, 넥타이들, 구두들을 챙겨와서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오토 판매사잖아. 여러분, 오토 판매사. 근데 지금은 애터미가 많이 알려졌는데 9년 전만 해도 애터미 한 10명 만나면 한두 분 아셨을까요? 싸고 좋다 이런 정도, 다단계 이런 정도 그런 편견이 있는 뭐였는데 저도 3개월간 팔러만 다녔던 것 같아요. 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고, 나의 꿈을 팔고, 나의 비전 얘기하고, 애터미 제품을 자랑하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3개월 팔러 다니다 보니까 팔러도 없었고, 자동 주문도 없었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제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제품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애터미 라면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뭐 화장지 시키고 물티슈 시키고 라면 시키면 별로 좀 진상고기 취급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라면 고객 잡으면 저는 역류성 위험 때문에 라면을 못 먹었어요. 근데 애터미 라면은 괜찮다라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승현 총장님이 두 봉을 주시길래 집에서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끓여 먹었는데 진짜 속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속도 편했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라면을 한 박스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장님이 항상 지금도 말씀하 이제 라면 자랑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팔아서는 성공 못 한다고. 근데 저는 어디 가서는 라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익상종이라고 저 같은 또 라면을 못 먹는 환자들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라면을 전달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자동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상품을 자랑하고 내가 먹어본 것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제품이 나오면 나한테만 파라고. 정말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이고, 그리고 내가 먹어보지 않는 걸 자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총장님이 지금 오승희 총장님이 이끄신 대로 하라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예스맨은 이렇게 하세요. 저는 어떤 말이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센터 내세요 그러면 한 1분 안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답을 하고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항상 뭐냐면 하는데 어떻게 하지? 센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 말씀대로 3개월을 더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돼 있더라고요. 좌측과 우측에서.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200 수입은 됐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200 수입을 벌고, 집에 가갖고 아이한테 한 번도 못 했죠. 그 반반이 치킨 있잖아요. 양념치킨 반, 그냥 어, 어, 시켜주고, 우리 애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200 수입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애엄마가 들어오니까, 나 이제 월 200 됐어. 처음으로 말문을 튼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6개월 동안. 그때는 애엄마가 나를 딱 이렇게 한 30초 정도 쳐다보더니, 혀를 차고 들어가는, 혀를 차고 딱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와, 그러지. 얘는 그 치킨 언제 먹냐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거지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뭐지? 200이 이렇게 작은 금액이었나? 되돌아보니까 작은 금액은 맞더라고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그 치킨을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안 먹고. 그 아이는 이제 치킨 못 먹어서 울음바다가 됐죠. 치킨, 그러고 나서 내가 곱씹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너 눈에 눈물 한번 빼게 해줄게. 그리고 200이 돈이 아니구나 하면 내 돈 그릇을 빨리 더 키워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9개월 만에 정확하게 330을 찍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400이 넘기 시작했고요. 애터미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입만 건강하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원 안에 들어있잖아요. 생각을 경영하셔야 돼요. 생각을 경영하셔야 되고요. 되게 보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거 보면 막 내 그 좌우 PV를 보면서 저녁에 장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매출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녁에 매출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 PV를 넣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파트너 걸 다 열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제 일했고 수고했었던 PV를 오늘 아침에 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저녁에 채우고, 아침에 늘 PV를 또 지니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노력과 힘만은 아니었겠죠. 훌륭한 파트너님들이 제가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1년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어, 근데 아들하고 약속은 이제 어렵게 됐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카드 매출로 끊을 수 있는 내 카드도 없었고요. 카드도 해서 직급 도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제 시작하면서 판매사는 매출로 판매해서 제가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소비자를 구축하고 사업자를 구축하고 정말
나는 없어서 못 쓰는데 파트너는 짠돌이, 왕소금, 제 별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 선크림 하나 팔아서 그때 석세스 비용을 마련하고, 원데이 비용을 마련하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성공이 8단계 전 대가지불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임종을 중환자실에 앞두고 저는 원데이로 향했거든요.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 어머니가 빨리 건강이 회복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데이를 가서 우리 가정을 조금 회복시켜 볼까요? 엄마 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무언이었지만,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래서, 공주 콜마 도착 딱 하니까 어머니 임종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서서, 누군가한테 5만 원을 빌려서, 그 공주에서 기차 타고 다시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어머님 임종 끝나고 나서 제가 더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응원해 주셨는지 그런저런 대가 지불 속에서 했고요. 여러분 수입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이 성공의 목표를 바꾸고 싶다면 세 사람의 힘이면 가능해요. 세 사람. 나, 스폰서, 파트너. 어떤 사람은 파트너가 생기면 안 보이고 또 파트너 생겨서 막 좋아하다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자, 사랑에도 온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은, 우리가 화초를 키우는데, 우리가 땡땡 얼음물을 계속 부어준다면 화초가 자랄 수 있을까요? 안 자라겠죠. 그죠? 또 어떤 분은 너무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물을 자꾸 부어. 그래도 화초가 죽는 거거든요. 적정한 나의 온도가 있어야 돼요. 사업의 온도, 파트너한테도, 스폰서한테도 그런 어떤 열정의 온도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래서 저는 딱 12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제가 팀장을 갔어요. 팀장. 팀장을 갔었고 12개월차 상반기 팀장 유지, 하반기 팀장 유지하고 13개월 한 달 있다가 제가 국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팀장 가고 한 달 만에 또 국장까지. 그래서 아들하고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제가 13개월 만에 제가 국장까지 가서 한 달 늦은 약속을 아들하고 지켜서 제가 해외여행을 같이 갔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저는 누군가 파트너가 때로는 스폰서가 뭔 질문을 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했을 때는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를 찾을 때 우리는 파트너를 찾는 일이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찾고요. 좀 깡이 있는 사람 찾고요. 그 다음에 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저도 제 누나한테 애터미 정보를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줬는데 뭐냐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품 하나 사서 쓰지 못할 정도 형편이 되니까 오래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누나니까 얼마나 그 성공에 제가 기대심이 컸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어려운 사람은 다시 본업으로 되돌아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적당한 이분의 어떤 생활의 캠퍼도 여러분이 아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애터미 비전과 함께 뛰면 속도도 더 나는데, 힘든 분을 앉혀놓으니까 자꾸, 약속 어겨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직 분석을 가끔 하셔야 돼요. 숫자만 많이 늘려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인 100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국장 샤론을 갔고요. 샤론을 가고 난 다음에 너무 또 이것도 사업이라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누군가의 음해가 생기고 누군가가 조직 파탄을 만들고 그때 뭐 코인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흔들렸어요.
제가 이제 14개월, 15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하고 있을 무렵인데, 조직이 확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리더님들이, 제 파트너 리더님들 아픈 분도 계시고, 근데 오승현 총장님하고 센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터미가 너무너무나 소비자 마케팅이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소비자만 구축해도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뭘 느꼈냐면 조직이 와야 됐는데도 25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뭐가 잡아주냐면 소비자가 저를 잡아줬다고 봐요. 그 상황에서 어, 월, 월 임대료, 저희 센터가 전라남도 도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부지에 있어요. 중심부에. 거기에 없는 형편에 월 200 가까이 들어가는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됐어요. 한 45평, 50평 되는 건물이고요. 도청 앞에서 보이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랬을 때 좀 미쳤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조그만 센터에서 또 이전하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봉착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안에 가득 차고도 넘칠 그런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사람은 나같이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멋진 사람도 많이 올 거야. 그래서 편백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다 빚이었죠. 정말 많은 빚을 그때 제가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처제한테 빌리고, 뭐, 우리 보험 약관 대출 받고요. 그렇지만 지금 센터 오픈해서 운영한 지 9년째 됐지만, 센터 월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 없고요. 관리비 밀려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내 자존심이었고, 내가 집 월세는 밀려도 센터 월세,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월세 아예 안 내요. 그러면 뭐 무슨 창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는 내 자존심이라 생각했고요. 그러나 나중에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본인 다니는 애들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도 뭐 센터를 이렇게 내주는 모양이에요. 눈높이 학습지 아시죠? 거기 센터를 내준다고 그랬을 때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아내한테 단 한 번도 월급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받아? 그러면 왜 물어보지 않았냐면 물어본 순간 그 금액을 알면 내가 그 금액만큼 일을 덜 할 것 같아요. 뭔가 안주해버리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물어보지 않았었고요. 그때 처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받는데 그랬더니 한 300선 가까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센터장 하면 얼마나 더 받는데 그랬더니 50만 원 정도 더 받는데요. 350.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그 혀찬 기분 있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혀찼듯이 혀를 차면서 나 같으면 애통이 하겠는데 그러고 씩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터미 한다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화가 났는지 아이디하고 비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번 줬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씻고 나오는데 캔맥주 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펑 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노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들어보라고 그랬었고요. 저는 아이한테 감히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애터미 하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몸값이 있으니까 어, 연봉을 먼저 주래요. 자기가 못 믿으니까 얼마를 제시하냐면 2천만 원을 제시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깎아준 거래요. 1년 연봉 2천만 원을 지금 주면 이 일을 시작하겠더라고요. 자, 빚이 1천만 원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애터미 시험 6개월, 한 6개월 하면서 거기에, 갚기하고 또 빌리고 한 게 1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자, 1년 반만이잖아. 1년 반, 1년 6개월 만에 급이 갚고 내 통장 잔고에 1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 1천만 원 정도가. 그래서 머리를 썼죠. 나도 너를 다 못 믿겠다. 너가 잘할지 모르니까 6개월치를 내가 주겠다. 1년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순응하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제가 입금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만두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아주
태클을 걸었거든. 보름 안에 이걸 접지 않으면 나 그 1,000만 원 다시 나한테 반납이라 했더니 보름 안에 다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를 이제 그런 무렵이네요. 근데 아내가 나온과 동시에 그러니까 반가운 반, 비극 반이었어요. 조직이 와야 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코인 막 이런 사건으로. 그랬는데 아내는 나오면 뭔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도 없고 총장님은 오셔서 센터 내라고 그러시고 그때 같으면 여러분 내시겠어요? 안 내겠죠. 근데 저는 1분 고민하고 바로 오케이 하고 낸 센터예요. 정말 그 센터 오픈하고 개미라도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센터 문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 둘이 출근해서 마주대고 한 2개월, 3개월을 둘이서만 보내는데 정말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정말 그때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한 분 오기 시작하고 오승현 총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수용차 한 대로라도 와보라고 둘이만 다니지 말고. 그래서 한 대 늘리기를 시작했어요. 한 대만 채워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 차 있고 내 차 있으니까 이제 차량 2대도 한번 채워보자. 이게 서서히 만들어지고요. 그 후로 1년 후 어떻게 반전이 됐을까? 센터에 출근자들이 3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째 될 때는 어, 저희 원데이 그때 센터에서 원데이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면 90명, 100명씩 왔었어요. 센터로. 그런 정도가 되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어, 비극과 기쁨이 막 교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애텀이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에 제가 스타마스터가 되더라고요. 3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네, 센터 할 때는 진짜 둘이서 3개월을 지냈는데 1년 만에, 총장님, 버스 2대가 뜨면 스타마스터 갈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버스 2대가 뜨기 시작한 거야. 뜨기 시작했었고, 스타 되고, 되니까, 우리한테 또 비극이 왔죠. 전체의 비극이죠. 저는 그 스타마스터 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4년 반, 5년 안에 총장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래서 19년도 말에 이제 20년이나 19년 말에 총장 그림을 그리는데 코로나 빵 왔잖아요. 빵 와가지고 그때 출근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정말 또 한 번의 또 비극이 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비극이었죠, 다 같은. 그러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강전훈 국장님한테 감사해요. 제하고 굉장히 친한데, 오늘도 우리 강전훈 국장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 강전훈 국장이 와서, 본부장님, 줌이라는 게 있어요. 줌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줌을 저한테 처음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나도 줌을 시작했었고, 줌을 하면서 다시 소수나마 끌어모을 수가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연봉 1억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연봉 1억이 떨어져 본 적 없고, 대체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애터미는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옛날에 이성훈 박사님이 모여놓으면 또 빠지고 모여놓으면 수없이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을 회전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고비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끈기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제가 오늘 해야 할 강의가 뭐 있을 건데 어쩌면 제 살아온 어떤 내 사업 어떤 과정이 여러분한테도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기에 이렇게 제가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세 사람만 모이면 성공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처음 시작하면요.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등치 크고 애나 남녀노소도 처음에는 시작하면 세 발 자전거를 탄 기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발을 굴르고 막 페달을 밟아도 움직임이 적어요. 안 나갑니다, 앞으로. 진전이 안 돼요.
이 시기가 나홀로 판매사 정도, 그리고 파트너 한 이제 그냥 조금 부업자 정도 있을 때의 무렵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발 자전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세발 자전거 굴러서 두 발 자전거 됐을 때는 이제 파트너 좌우에 한 명씩 나와서 그 자전거의 어떤 페달 속도. 그렇지만 자전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셔서는 안 돼요.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회전력이. 그냥 자전거 페달 안 밟고 딱 서 있어도 자전거 슉 가잖아요. 어느 정도 탄력 붙으면.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지나면 오토바이 같은 속도가 나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자동차처럼 네 분의 파트너, 좌우에 두 분, 우측에 두 분, 이렇게 나면 승용차 같은, 이제 소형 승용차냐, 그게 중형이냐, 세단이냐, 뭐 벤츠냐, 이거는, 벤츠 정도면 임페리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바퀴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한 번씩 마인드 리셋, 내 자신을 한번 리셋 시켜보고요. 컴퓨터도 그냥 놔두면 바이러스 먹잖아요. 한 번씩 그냥 껐다 켜두는 어떤 쉬피 하나. 그냥 나만의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나면, 어, 이제 지금 상황은 아내와 저랑 또 행동 반경이 틀려요.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행동을 가지면서 저녁에 같이 대화를 하기. 참, 저희 결혼 때, 이 결혼식은 또 별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애터미를 만나고 제 아내가 가장 행복해 합니다. 원 없이 데이트 같이 하고, 원 없이 많은 이야기하고, 아무튼 우리 이 엄마는 막 신혼 같은 기분을 느끼려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 지금 본사 갔어요. 본사 파트너들하고 본사 가고, 어, 지금 상황은 이제 제가 코로나 기간 때, 기간이었지만, 좌측의 국장님들 5분, 우측의 국장님들 5분, 이렇게 총 국장님이 10분이 계시고요. 중간에 이제 뭐 폰도 한다고, 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도 뭐, 국장님들은 계셔요. 근데, 간 거 태 안 나요. 절대 태나지 않습니다. 분위기만 조금 가라앉을 뿐이죠. 자, 국장님이 개인적인 PB를 올리는데 얼마나 올릴까요? 그쵸? 자기 먹고 쓰고죠. 한 30만 PB나 올릴까요? PB도 태도 안 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여러분들 좋은 파트너가 생기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파트너가 생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업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파트너. 임기응변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셔요. 그냥 그 순간 모면하자고 된다 했다가 더욱더 실망감 주는 그런 스폰서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항상 회장님처럼 원칙 중심을 저희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요. 저는 스폰서랑 많은 어떤 교류가 없어요. 왜? 오승일 총장이 본부장 때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부분보다 오승일 총장이잖아요. 9위로 올라가면 뭐 인명부 단장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뭐냐면 한 분의 스폰서만 있어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요. 한 분의 스폰서. 그리고요, 정말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스폰서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파트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트너는요, 시간 지나면 또 만들어집니다. 정말 좋은 스폰서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강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과연 좋은 스폰서일까? 그리고 내가 좋은 파트너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거기서 내가 캐션마크가 찍게 된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심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제
또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직급, 총장 직급을 준비하는데, 빠르면 올해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파트너님들이 이제 5분 가운데서 2분씩만 손들면 되잖아요. 도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파트너를 계속 온도를 떨치지 않게 하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스폰서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산하의 센터가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한 3개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여수에도 또 센터가 나왔고요. 영암 쪽에도 또 멋지게 또 하나 나왔고, 또 영암 쪽에 또 이렇게 모임터가 또 만들어졌고요. 어, 잘 키운 파트너 하나, 제 아바타 잘 키운 파트너 하나 한 분이 참 정말 많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 리더님들 각자의 역할에서 정말 분투해 주시고 정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오프닝 세미나가 지금 센터별로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서 이렇게 온라인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어, 센터에서 또 운영하는 그 세미나들 묘미가 굉장한 거거든요.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바로 응대할 수 있고, 그분 한 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다시 제가 이제 초창기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어, 석세스 아카데미가 끝나면 전체 소집을 해서 다시 애프터 하는 세미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파트너가 나왔었고, 많은 사업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이 앞전 달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 지금, 어, 내일 모레 30일 날 또 합니다. 어, 파이오니아 스쿨이라 해가지고, 파이오니아라는 뜻이 도전,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아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초보 사업자들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줬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제가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 사업을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하시고, 어, 내가 불편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내가 편한 일만 선택한다면 사업이 절대 번창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라도 자꾸 자아내고, 어, 뭐 앞전 달에는 또 워크숍도 오승현 총장님 산하에 또 이렇게 리더스 워크숍도 저희들은 이번에는 대구에서 했네요. 어, 앞전 달은 대구에서 했었고, 총장님한테 참 배운 그런 스킬대로, 그리고 리드 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고요. 총장님도 올해나 아니면 저와 같이 그보다 더 나은 직급의 좀 도전 계획을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훌륭한 성공의 나무를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8단계까지 사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러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파트너가 올라가면 되나요? 스폰서가 올라가시면 되나요? 그럼 나는 호주머니에 손 넣고 어떻게 올라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리더란 두렵고 무서움과 맞서 싸워야 돼요. 먼저 내가 앞서야 되거든요. 먼저 리더가 올라가서 가자고 외쳐야 되고, 그래서 그 성공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같이 마주 잡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 호주머니에 손 넣고 절대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 절대 손, 발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발만 사용해서 올라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손만 사용해서 올라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의 성공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가서 성공해서 뭐 할까요? 꼬꼬 할머니 돼서, 꼬꼬 할아버지 돼서 성공하면 뭐 할까요? 자식들한테 남겨주기 위한 성공이요? 그런 성공이 즐거울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파트너한테
승인 받고요. 주말에는 버스킹도 나갑니다. 통기타 들고 버스킹 나가서 재능 기부해서 작년에도 한 1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은 기금을 가까운 마을에 간에 갖다 주고 쓰게끔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다른 나눔도 또 재능 기부도 해서, 근데 지금 소문 나가지고 여러 군데서 행사장에서 자꾸 이번에도 막 튤립 축제에서 와달라, 막 돈 주겠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돈 받는 것은 애터미에서만 받는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그냥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자유, 금전적인 자유. 그리고 정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든 만큼 또 저희 어떤 약간의 취미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의 사닥다리, 성공의 8단계 처음이 뭐냐면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여러분이 과연 내가 처음 꿈꿨던 그 꿈이 지금도 선명한가? 자, 지금은 돋보기를 써야 보일 정도의 꿈이지만 정말 이제 육안으로 보이고 있는지, 이제 멀리서나마 그냥 선명하게 내 꿈이 보여지고 있는지, 정말 가까이 꿈하고 가까이 내가 접근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셔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어, 제가 시간 몇 시까지 활용 제가 허락되나요? 1시간인가요? 아니요, 1시간 반 하셔도 됩니다. 1시간 반이요? 아니, 너무 제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힘듭니다. 저는 힘들어요.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 거울 보듯이 뭔가, 안개 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말고요. 정말 깨끗이 닦아가지고 나를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길 바라고, 어, 자, 회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성공의 사닥다리, 꿈과 목표 설정. 자, 꿈은 그래요. 우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 꿈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자신밖에 할 수 없어요. 스폰서가 꺼주지도요, 끼워주지도 못하고요. 정말 우리 내 파트너가 내 꿈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도화지다가 꿈을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꿈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늘만큼 큰 도화지다 여러분은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려놓어. 그래야 잘 보이죠. 너무 작게 그려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서도 못 찾는 그런 꿈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에이,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그 꿈을 지워버리자.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의 꿈을 크게 그려놓으시고, 두 번째 이제 결의결단입니다. 결의결단이 뭐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요, 누구나 뭐 직장인들, 뭐 일반인들은 핸드폰 열면 그 게임 한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때 뭐 신바람 맞고 뭐 이런 거 다 한 개씩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심심할 때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 걸 다 지웠어요. 내 핸드폰에 모든 걸 지웠어요. 애터미하고 연관되지 않는 건 다 지웠고요. 그리고 나의 단점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1번, 뭐, 게으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미루는 걸 잘 미룬다, 내일 하지, 이런 걸 다 적으면서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 정답은 그거잖아요.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 그래서 나의 단점을 한번 적어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해답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대가집을 하겠다. 성공을 꿈꾸고, 자,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급여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2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세금 공제하니까 1,500도 안 돼요. 1,500도 안 되더라고요. 어, 나랑 별다른 차이 없네. 그러면서도 고생만 해야 되나, 욕먹는 것도 고생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그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 정도 수익인데 우리는 얼마를 꿈을 거요? 얼마 꿈을 거요? 월 1억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10배, 10배 우리가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요. 몸고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국회의원 월급도 별반 안 달라요. 개찐 도찐이더라고.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표 찍어주라고 길거리 방황하고 목에다가 판 걸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알리려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알려봤어요? 저 애터미 누구입니다 하고 물건 하나 구입해 줘보세요 하고 판 찍어서 돌아다녀 보셨냐고요. 그러면서 애터미에서 되니 안 되냐는 말을 해요. 돈이 있니 없니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 수고 그분들은 부끄럽지 않겠어요? 3번 뭐 2번 이렇게 붙여가면서 우리 뭐 회사 아이디 붙여갖고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여러분, 어떤 그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감내하지 않으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쳐야지만이 미친다. 불광불급이 있잖아요. 자, 회사에서 다 알려주는데, 회장님 알려주는데, 실천을 안 할 뿐이에요. 어떤 분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 때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딱 쓰면 그 자리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도 팀장, 올해도 팀장, 모시고 다니는 파트너도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 그게 뭐냐면 변화무쌍한 환경에 다른 환경에 주어진 어떤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바운다리만 도니까 그러는 거야. 바운다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람쥐 째바퀴 돌듯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여러분의 또 현실 점검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어떤 결단과 결의결단이 끝냈으면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만이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명단 작성. 근데 명단 작성도 스폰서가 도와주시잖아요. 명단 작성만, 이 세 가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애텀에서는 그잖아요. 1%의 나의 노력과 나머지에는 1%의 나의 재능과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명단 작성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 미운 사람, 이쁜 사람, 뭐 얘는 기분 나쁜 사람 빼지 마시고요. 슈퍼마켓 장사하시는 주인이 자기가 미워한 사람이 치약 사러 왔다 해서 안 팝니까? 그잖아요. 자기랑 싸웠던 사람이 칫솔 사러 왔다 해서 안 팝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배제하잖아요. 나 이 앞전에 기분 나쁘겠으니까 안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사업가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것은,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개 모임에서는 하는 감정이에요. 미우니까 개 모임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자존심은 한계가 더 있어야 돼요. 내 진정한 자존심 이불 속에 파묻어 놓으시고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든가 하시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적인 자존심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얘한테 이 물건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자존심에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런 자존심. 이런 자존심을 구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까지는 내가 하고. 그리고 명단 작성 보여주면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스폰서가 주워갈 것 같고, 뺏어갈 것 같고. 그래갖고 꼭 물어보면 머릿속에 있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절대 끊어내지 않아요. 자, 애터미 성공의 철학이 뭐냐면 이타주의잖아요. 이 사람을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거기다 더 붙여주지, 거기서 빼가진 않아요. 물론 빼간 사람도 있나요, 혹시?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얀 건반과 검정 건반이 잘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검정 건반보다 하얀 건반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까만 건반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얀 건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만 건반 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고 어떤 점검을 해줘야 되고. 근데 나도 스폰서한테 점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안 받은 사람이 내 파트너 점검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스폰서님한테 어떤 파트너일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부터. 근데 나는 스폰서를 못하면서 맨 파트너 또 타령하는 분이 있어요. 나부터. 항상. 나부터. 나 먼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이 세 사람만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뭔가 여러분이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걸 바꾸셔. 세 분이서 자주 만나시고요. 자주 소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명단까지 나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사업 설명. 사업 설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설명을 찾아가는 사업 설명도 있어요. 초대하는 사업 설명도 있고 또 시스템 안에 우리가 초대하는 그런 사업 설명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여러분이 지휘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환경에 맞는 초대해야 되는데 굳이 정말 시간을 못 내고 직장 다닌 사람한테 석세스 가자고 이면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시간 만들면 못 꺼내잖아요. 또 꺼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쩌다 하루 월차 내는데 연차 내는데 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세미나 한번 들어줘. 교육받으러 가자. 자, 교육자 늦지 마세요. 교육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대학교까지. 근데 또 공부하자 하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꼭 초대 못한 사람은 교육받으러 오래. 교육받으러 가재. 절대 교육자 늦지 마시고요. 정말 초대하는 방법, 초대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아름다운 초대. 야, 우리 세상 살면서 머리가 답답한데, 우리 머리 좀 시원하게 시킬 겸, 그냥 인문학 강의 같은 내용, 그리고 교수님 우리 강의도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들어보든지, 그냥 너 차 마시러 와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냥 막 멍에를 목에다 막 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조금씩. 그러다 보면 젖잖아요. 그러다 보면 젖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자, 애들이 유치원 안 가려는 이유, 뭘까요? 1번, 선생님이 혼낸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 유치원 가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건 기타 등등이잖아.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유치원생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고 그러잖아. 또 오게 하고 머무르게 하라고 그러잖아. 또 오고 싶은 그런 초대, 또 따라가고 싶은 그런 초대. 여러분은 그런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제 세미나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괜히 못한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노야님께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용기를 또 내서 한번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고요. 초대하고 어떤 분 보면, 잘 가, 그러고 딱 끝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초대까지는 다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엘리베이터를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 손 흔든 사람도 많고요. 그 차 타는 데까지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가 왔어서 오늘날 너무 응? 행복했어. 기뻤고 우리 사무실에 내가 너무너무나 얼굴이 생색이 났어.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좀 더 해주시고 또 보자. 이렇게 약속하고 성공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24시간 아니면 90%, 48시간, 72시간 있잖아. 이것도 꼭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초대해갖고 보냈어. 근데 다음 달 또 석세스 원데이 다가오니까 스폰서가 초대할 사람이 있어. 그때 기억이 갖고, 야, 또 올래? 이렇게 전화하면 오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가기 싫겠어요. 항상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잠재 있어야 돼.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니까 너 생각난다.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막 이런 거. 항상 우리가 하나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나요? 거름도 필요하잖아요. 농약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다양한데, 나는 뭐냐면, 나만 딱 심어 놓고, 그냥 놀도 와서 다시 그 나무 쳐다보고, 이건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 되면 와서 보는 거.
때 되면 나를 찾는 거. 그러면 그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라는 거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 여러분 곁에서 떠나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숙함으로. 이제는 또 다른 그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쌓는 일이에요. 애터미는, 경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안 좋았던 상황을 딛고 일어서셔야지,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네. 이래서도 안 되고. 아까 그 세 발 자전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발 자전거 느낌이면 두 발 자전거 정도. 또 거듭나시길 계속 바라고요. 자, 물론 센터 그리고 뭐 시스템 초대, 원데이 초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스폰서가 아는 것 플러스 여러분 경험 플러스 하셔야 돼요. 스폰서 하라는 데만 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경영하라. 우리 사원대로 꼭 경영을 하시고 계속해서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까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걸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자, 우리는 어떤 베팅 문화, 물건을 사야 직급 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쓰는 제품이라도 그 사람한테 써보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뭐, 우리 그 가끔 마사지 하는 것도 막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사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맛배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맛배기 문화.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오승현 총장님이 그나마 라면 두 봉다리를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사업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박스 안에서 내가 집에 있는 라면에다 갖다가 그 두 봉 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인스세 가지 마시고, 아, 어차피 그 사람하고, 어디 커피숍 가서 먹어도 우리 그냥 5천 원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요즘 커피가 아주 싼데도 5천에서 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스 먹어버리면 한 만 원 가는데, 자, 그 정도는 그냥 제품으로 다 쓰고 집으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거 남의 것을 같이 먹어보자. 막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하면서 초대도 일관하고 후속 관리. 그때 와서 어땠어? 좋았어? 이런 어떤 후속 관리가 여러분한테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담. 저희 일은 상담으로 시작해서 상담으로 끝납니다. 누군가 초대해서. 그래서 트라이앵글 미팅을 하게 되죠. 스폰서, 브릿지, 나, 소개자, 그 다음에 컨슈머, 고객, 이렇게 ABC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좀 애터미에 대해서 안다라는 생각 가졌거나, 그리고 또, 자기가 좀 이제 머릿속에 든 게 많다고 싶으신 분들은 스폰서랑 이야기 시켜놓고, 스폰서가 뭔 말하면 바로 뒤따라서 이야기해서 자꾸 끼어들게 하는 분 계셔요. 그리고 본인이 설명하려고 그래. 그 절대 뭐냐면, 그 미팅은 망한 미팅이 돼버립니다. 자, 스폰서는 뭘 갖고 있냐면 경험을 갖고 있어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한 것보다 좀 우위에서 돌려서 이분한테 마음을 좀 열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 준비 과정, 트레이닝 타임이 있는데 이분은 빨리 본론을 안 하는 게 이제 답답한 거야. 그런 것을 굉장히, 그래서 막 옆에서 이제 막 찌벅거려 혼내, 스폰서를. 아니, 본론을 얘기하라고요. 사업 얘기해요. 이분 바쁜 사람이에요. 나나 스폰서는 안 바빠요? 그러면요, 스폰서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이분한테. 저도 초창기 때 그러더라고. 어떤 그 잘난 파트너가 한 분 있는데, 딴 거 아무 말 하지 말고 사업성, 보상 프로그램만 풀래. 근데 푸른 그 자체 내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그 친구 그 코인으로 떠났습니다. 코인으로 간 친구인데, 그런 친구는 오래 못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컴퓨터 뭐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를 무시하는 파트너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미팅은 정말 스폰서를 조금 그때만큼은 격상하셔야 돼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바쁘신 분인데 이 시간 틈을 내서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거로 해서 아,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를 만나준다고 이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 듣고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옆에 있는 여기서 불러오듯이 이렇게 스폰서를 참여시키면 그 미팅은 안 좋은 미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더 한다라는 착각. 근데 스폰서가 한 개라도 더 알아요. 왜? 먼저 왔기 때문에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스폰서는 하나 더 더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뺏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사업자 있으면 쓰겠다라는 마음이 스폰서는 2배예요. 1배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2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파트너가 안주하고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니까 스폰서한테 그냥 믿고 맡겨주시고 자 이번에 실패도 한 번 더 초대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스폰서 모시고 가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은 꼭 초대해서 오는 것도 좋고 또 뭐 셀프 세미나로 그냥 가서 사업 설명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리더님들은 5분 사업 설명, 30분 사업 설명, 20분짜리 이렇게 시간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빨리 급한 분들은 딱 10분 안에 정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타이밍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성공 복제입니다. 이러한 어떤 성공 시스템들, 그러니까 우리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나의 경험, 이것을 그냥 복제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하면서 내 파트너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나 먼저 하면서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거든요. 어, 제 예를 들을게. 제가 이제 1년 만에 팀장을 갔어요. 굉장히 늦게 팀장을 간 거죠. 다른 분들보다는. 다음들 이제 이렇게 팀장을 좀 빨리 가는 분도 계셔요. 근데 뭐냐면 꼭 내가 초대한 분이 물어보더라고. 너는 판매사 언제 갔어? 시작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판매사, 요즘 뭐 세미 판매사도 있어 버리니까 판매사 내가 한 6개월 만에 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고객은 머릿속에 뭐가 딱 각인되냐면 나도 6개월 만에 가야지 이렇게 각인돼. 그래서 여러분의 속도가 곧 성공 속도고 조직의 속도예요. 자, 제가 13개월 만에 국장이 됐다니까요. 저희 10분의 국장님 가운데 대다수가 13개월 만에 다 국장 갔어요. 뭐냐면 내 스폰서가 간 그 속도 13개월 만에 갔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직급에 머물수록 조직이 도태되게 가는 거예요. 근당에서 막 배팅 쳐가지고 직급 가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부지런 떨어서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장해야죠. 내가 배팅 치는 그런 모습, 우리 애터미는 배팅 치는 문화 없습니다. 배팅은요, 나쁜 겁니다. 근데 자, 내가 그런 어떤 내가 사업 복제를 만들어 놓으면 파트너한테 계속 복제해 가 버리거든요. 자, 애터미는 정말 소비자 쌓고 사업자 쌓고 소비자 쌓고 사업자 쌓고 이렇게 성을 올려가야지 벽돌 쌓기만 해가지고는 밀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촘촘한 파트너가 나오면 촘촘한 소비자를 쌓게 해주고 그 위에 또 사업자를 얹히고 또 소비자를 쌓고 시멘 역할은 소비자가 시멘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공의 성은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사업자 나오면 초대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시장성을 파악해서 빨리 이 사람이 어차피 우리는 찾는 일이잖아요. 그분의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를 찾아주는요. 먼저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좌우측. 그래서 최소한 이분이 3개월 안에 50에서 100만 원은 돼야지 머무릅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해서 놔두고 이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고객 만나봐, 고객 만나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어떻게 가볼까? 제가 오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6개월 만에 파트너를 오늘은 왼쪽 그룹 파트너, 내일은 좌측 그룹. 번갈아 가면서 차에 다 싣고 갖고 있는 제품을 다 갖고 내려오라게 해요. 그 제품을 다 봐요. 그 제품을 우리 떨이 한다라고 그러죠. 박스 떨이 한다죠. 박스 떨이를 시켜갖고 올려보냈어요. 박스 떨이를. 그래서 여름에 엉덩이에 땀띠 나가지고 엎드려 잤어요.
그럴 줄 엉덩이가 땀띠 날 정도로 운전하고 다녔다고. 자, 떨이를 시켜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판매사를 갔는데 판매사 부담이 없고 제품이 없어. 그달 갔는데 그달 제품이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 달 또 내리게 되잖아요. 또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V가 올라가게 쓰는 거예요. 자, 그분들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팀장 도전한테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줬잖아. 떨이해주는 그 약속 지켰잖아. 부담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팀장을 갖고, 자, 팀장 유지를 상하반기 다 하면서 국장을 한 달 만에 또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팀장에서 국장까지 한 달 걸렸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국장 가봅시다. 딱 그랬더니, 팀장 갈 사람 했더니 또 그분들 또 손들어요. 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분들이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약속 지켜주는 스폰서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손잡고 한 달 만에 국장 도전도 국장 갔고요. 그래서 멋진 파트너들이죠.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멋진 파트너라 저를 믿고 그렇게 따라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또 손들어서 총장 가고 단장 가고 임페리얼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타이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안 돼요. 빵꾸 났다고 바뀌고 닳아져서 바뀌고 이런 것보다 그 맞물려서 계속 함께 가는, 그래서 내 주자들은 그냥 끊임없이 적토마찰 함께 뛰는 그런 조직, 그런 멋진 조직을 여러분한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속에 선의 라이벌은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번에 5명 초대했어? 그러면 잠을 못 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6명, 1명이라도 더 많이 초대할까, 다음 주. 이런 마음이, 그것은 과욕이 아니잖아요. 과욕이 아니고, 그 사람 음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스템 성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키높이가 비슷비슷한 사람을 라이벌 잡지 마시고, 딱 어디든지 보면 태가 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라이벌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1명이라도 더 초대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선의 마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룹, 너무 멋진 그룹이고요. 많은 사람들 미소 속에서 그룹이 잘 되고 있고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걸 느껴지고요. 어, 또 올 한해 이 그룹 속에서 대박 나고 뭔가 또 멋진 스타가 꼭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예감까지 들고 해요. 어, 오늘 정말 1시간 10분 정도 됐네요.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저 1시간짜리인데 10분 더 미웠고요. 또 이런 날이 된다면, 또 한번 또 뵐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싶고요. 또 제 아바타도 또 언젠가는 한번 이곳에 어떻게 심하게 반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동조를 가져서 동업자가 됐는지, 그런 것도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낯익은 얼굴도 계시고요. 정말 생소한 얼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준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어, 총장님, 또 크라운님까지 계신 데서 저의 그 작은 어떤 성공 이야기 스토리가 얼마나 미미하게 느껴졌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박 나는 한 해, 그리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는 2024년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세미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